Hello everyone, Happy New Year.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여기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놀이터입니다. 우선 말이죠, 한국거래소 공매도 통계공소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류 난 통계를 근거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공매도 관련 지금 삭제한 영상에서도 그 잘못된 통계를 사용해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지우고 내용을 정정해서 지금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공매도 통계 사진 보시면서요. 이게 보통 한 매일 오후 6시 이후, 즉 18시 이후에 공매도 통계가 이제 업데이트 되고요. 통상 항상 정확하게 올라오는데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통계가 오류가 나는 건 처음 경험해 봐서 저도 몹시 당황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래서 오후 6시 이후에 매일 저는 공매도 잔량을 체크를 하는데 오늘 6일 오늘 이게 383만 주로 공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죠. 이거 왜 놀란 거 하니 대우조선도 같은 오류가 났고요. 한국조선은 오류가 없었습니다. 사실 최근 한 2개월간 삼성중공업 공매도 잔량이 계속 감소를 했거든요. 고점이 한 2,921만 주 가량 되는데 이게 한 2달간 계속 감소해서 그래서 오류된 통계가 383만 주로 났으니까 드디어 이 4일 날 대량 숏 커버링이 발생한 줄 알았죠.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국거래소 공시 오류였습니다. 우연하게 23시경 다시 확인해 보니 1728만 주로 공시가 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한 2,500주 그래도 감소는 했네요. 그래서 영상을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논리 구조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즉 공매도는 감소하고 있다. 즉 숏 커버링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바뀐 통계를 반영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혹시 미리 영상을 보신 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매도 잔량이 감소하는 추세는 2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 내용의 취지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정정된 거래소 공시 자료를 반영해서 영상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게 됐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공매도 잔량이 2개월 이상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 거 분명합니다. 11월 초순경 2,921만 주 이게 제가 21년 이후 계속 봤을 때 최고치인 것 같고요. 4일 현재 1,728만 주입니다. 이런 어떤 공매도 잔량 감소 추세는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도 비슷합니다. 제가 올린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신용거래 잔고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11월 달에 1,068만 주가 아마 일단 단기 고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신용거래 잔고도 계속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950만 주 선에서 대략 한 달간 지금 정체선 플랫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11월 10일인가 그때 유상신주 상장되는 그걸 기회로 해서 11월 초부터 대략 한 2개월간 비교적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이 기간에 신용거래 많이 청산하는 것으로 손절했겠죠. 그렇게 추정이 일단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지금 공매도 잔량이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뭘 의미할까요?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 또는 기대하고 주식을 빌려서 일단 매도한 후에 실제 주가가 하락한 경우 그걸 다시 매수해서 빌린 주식 상환하고 이익을 실현하는 숏 스트래티지입니다. 숏 스트래티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애용을 하죠. 11월 초순경 공매도 잔량이 최고치 찍은 후 2개월가량 지속적으로 공매도 잔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즉
꾸준히 숏 커버링이 진행 중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1월까지는 대략 한두 달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공매도 그 잔량이. 그래서 숏 커버링이라는 게 뭡니까? 숏 커버링. 이것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행위입니다. 빌린 주식 팔아놓은 거 다시 매수해서 이익을 이번에는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그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 손절매해서 숏 커버링 할 수도 있죠. 손절 매수 그렇습니다. 하여튼 숏 커버링이라는 것은 숏 포지션을 청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그 공매도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숏 커버링에 나선다는 것은 앞으로 삼성중공업 주가 강세를 시사하는 징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은 12월부터 삼성중공업 주식 꾸준히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일 같은 경우도 비교적 대규모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시장 상당히 폭락을 했고 코스피도 폭락세였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중공업 계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숏 커버링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해에 지금 첫 수주를 공시한 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도 대규모 매수 이어지고 있고요. 조선주에서 모두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언제 다시 증가하는지 주목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는 그 20년 4분기부터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되었다. 금년에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이익 실현하면서 숏 포지션 청산 중인 것으로 일단 해석이 한다면, 그리고 이 해석이 맞다면,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다음에는 이 숏을 청산한 세력들이 신용거래를 대규모 매수 세력으로 돌변을 해서 롱 전략을 실행할 가능성도 높죠. 숏 잘하는 사람들이 롱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중공업 신용거래 급락장에서 감소한 걸 보면은 그건 별로 잘못하죠. 오히려 그때 신용거래를 늘렸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이제 곧 수주가 나겠죠. 하루 지날수록 그 다음날 수주 공시 뜰 확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에서 수주는 저는 세 가지를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LNGC 가스 운반선 수주할 때 한 척당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FLNG, 이 FLNG는 한 건 수주할 때 보통 수주 금액이 3조 원 근방이니까 가스 운반선 10척 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근데 FLNG가 원래 12월 달에 한 2건 정도 계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연기됐습니다. 결국 1월, 2월 이렇게 수주 공시 날 가능성이 점점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드릴십 추가 매각 공시 여부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수주할 때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물론 나머지 여러 VLCC라든지 이런 보통의 수주도 언제든지 공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 3대 공시가 뜨면은 주가는 바로 스카이라케팅, 즉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투자에 임하는 것, 이것이 지금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릴십은 조선 불황기에는 완전 애물단지였죠. 시키는 대로 일은 다 해줬는데 그것도 내 돈 들여서 일 다 해놨는데 이거 일 시킨 사람이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돈도 못 받고 재고로 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못된 놈들이
자꾸 소송만 걸어오고 그 방어 비용 발생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히 예물단지였는데 이게 조선 호황기가 되면은 예물단지가 보물단지로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이 드릴십은 최근 수년간 지구상에서 신규로 건조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재고로 갖고 있는 것이 여전히 7세대 드릴십이라고 해서 이게 최신 제품입니다. 삼성이 재고로 가지고 있는 이것보다 더 좋은 드릴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 대우, 한국조선 이렇게 주가 그래프 비교 한번 해보시죠. 전고점 대비 하락률 대조가 가장 크고요. 삼성이 가장 낮습니다. 제가 올린 표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건 제가 별도로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대규모 그 유상증자 고려하면은 삼성중공업 주가가 매우 견조합니다. 가령 작년 5월 6일 날 갑자기 이 삼성중공업이 유상증자하고 액면감자 이 공시를 해서 주가가 일시 폭락을 했는데 그날 종가가 6,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종가는 이것보다 2% 낮습니다. 마이너스 2%. 같은 날 대비해서 한조하고 대조를 보면 각 마이너스 33%로 거의 폭락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중공업 주가 흐름 매우 견조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점 대비 현재 상승률은 삼성이 90%이고 한조가 59%, 대조가 130%입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 그 ETF 한 100%가량 나왔으니까 뭐 코덱스 200보다 살짝 지금 밑돌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뭐 그렇게 재미가 없었죠. 주목되는 점은 한조와 대조의 그 LNGC 즉 가스 운반선 수주 금액 지금 나타났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4일자 한국조선해양 즉 현대사몬대 여기서 수주한 걸 보면 LNGC 한 척에 2,595억 원 이게 지금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일자 대우조선이 2,510억 원에 한 척 공시, 두 척 공시를 했죠. 두 척. 한 척당 2,510억 원. 다 이제 2,500억을 넘었습니다. 제가 그 삼성중공업 시총이 지금 5조 원대인데 10년 내에 100조 원 가능할지 그 검토한 영상에서 21년도 삼성중공업 LNGC 수주 금액을 전부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작년 1분기 대략 한 2,030억 원, 그러니까 4분기부터 20년 4분기부터 21년 1분기 평균 금액이 대략 2,030억이었습니다. 한 번은 1,900억대에 수주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분기부터 한 척당 금액이 급등하기 시작해서 작년 4분기 평균 2,435억 원으로 대략 한 6개월 사이에 20%가량 폭등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서 금년 22년 말경에 한 척당 한 3천억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상반기 중에 한 2,70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랬었는데 벌써 2,600억대가 나왔습니다. 2,595억 원. 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24년 말까지 한 척당 4천억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걸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한조가 지금 2,595억 원, 2,600억대입니다. 최고가 수주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중도 곧 수주 공시 나겠죠. 그래서 2,500억에서 얼마나 위로 올라가는지 이걸 주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LNGC 그 수주 가격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컨테이너에서는 뭐 척당 단가가 지금 높지 않아서 제가 토크가 다 차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에서는 뭐 계륵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LNGC 금년에도 다 싹쓸이 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오전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가스 앤더 원자력 전성시대가 오고 있다 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가스 홀로 전생 시대 아닐까. 그 후에 2050년까지는 가스와 소형 원전 동시 전성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도 2050년 이후에도 계속 가겠죠. 근데 이 가스 전성 시대에서 삼성중공업은 가스 탐사하고 그다음에 가스를 추출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액화시키고 또 하역까지 하는 이런 해상 가스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FLNG라든지 그 다음에 가스를 액화 상태로 싣고 온 세상으로 배달을 하는 그 가스 운반선 이 모든 가스 산업 모든 밸류 체인에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글로벌 압도적 1등 수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요 방산품 즉 분함을 만들지 않죠. 현대나 대우 같으면 그 실적 안에 분함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은 방산업을 하지를 않고 오로지 상습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이제 가스 운반선에서 더 나아가서 가스 운반선을 자세히 보면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질 텐데 가스 엔진, 그러니까 가스 운반선의 추진력, 엔진 부분, 추진 동력을 어디서 얻는가? 지금은 가스 엔진 아닙니까? 가스 엔진 외에 가스 엔진을 없애버리고 가스 사용하는 연료전지 전기 추진선이 곧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스 사용하는 연료전지 전기 추진선 블룸 에너지와 같이 하고 있는데 SOFC 이거 독보적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용융염 원자력 추진선박도 지금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이건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가스와 원자력 전성 시대의 최고의 조선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진행 중이라면은 그러면 조선주를 매입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한데 조선주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조선주 글로벌 1, 2, 3등이 전부 코스피에 있습니다. 나스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시스템 반도체 주식을 사려면은 나스닥에 가서 사야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사려면 코스피에 와야 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기 위해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선주는 글로벌 우량주라고 봐야 할 겁니다. 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스 공급도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가스 공급 증가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FLNG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LNG 수요도 급증할 것이고요. 현존 4개 중에 3개를 삼성중공업이 설치했고요. 한 척을 대우조선이 했습니다. 그래서 FLNG 분야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압도적 1등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조선산업을 어떤 분들은 꿀떡산업이라 그러고 중무장대 산업이라 그러고 사양산업이라 그러고 노동집약적이라 그러고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반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의 어떤 그 경영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마트 그린십 앤드 스마트 야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린십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 없애거나 줄여서 탈탄소 규제에 부합하는 이 선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 다 포함되는 것이고 스마트 선박이라는 게 바로 인공지능, 자율운항 기술 이거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인 자율운항에 도전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나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스마트 야드라는 것은 조선소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시키겠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까지 활용하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운항 기술도
가령 뭐 보트라든지 아주 소형 선박 보트라든가 아니면 그 여객선 이런 분야의 그 자율 운항은 저기 북유럽 쪽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대형 화물선 분야의 자율 운항은 대형 화물선을 만들고 그 구조를 잘 아는 사람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가장 앞서 있지 않은가. 삼성중공업은 벌써 한 3년, 3, 4년 전서부터 계속 해마다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와서 작년 8월이죠 아마 목포와 제주 간에 대형 선박으로 실제 그 항로상에서 자율운항 실증 테스트를 성공시킨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새해 들어서 지금 미국 주가 크게 조정받고 있고 코스피도 연동해서 폭락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조선업종은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 계열은 지금 대규모 수주를 터뜨렸고 대우조선도 LNGC 가스 운반선 2척 이번에 수주하면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삼중은 아직은 수주 공시가 없지만은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조나 대조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조선업 강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또는 드릴십 매각이 된다면 이거 네 자리 주가 시대 열리는 거는 금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고 매수 후 보유 전략이 현명한 투자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See you next.